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 5개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갖고 있으면 고지서를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고지서를 보낼 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건축물, 주택, 특히 주택 위주로 공부하면은 주택은 물건별로 개별과세가 됩니다. 요거는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되죠. 자, 우리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2채가 있더라. 그럼 아파트가 주택이 2채가 있으면 고지서는 물건별로 과세가 됩니다. 물건별로 과세가 된다는 건 2채니까 고지서도 몇 장이 나온다? 2장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죠. 그러나 토지가 서구에 2필지가 있다 또는 3필지가 있다. 토지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합산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합산.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고지서를 보낼 때 합해서 합산을 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한 장의 고지서를 보냅니다. 합산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몇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 토지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 관할구역이라는 게 시군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군구에 있는 것을 토지는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그러나 나머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물건별로 따로 각각 고지서를 보낸다. 그러니까 토지는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나머지는 몇 장의 고지서? 여러 장.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는 사람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세금이다. 인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물건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재산세만 있는 성격이죠. 취득세, 지나간 취득세는 물건에 대해서, 취득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그 등록하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물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가지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물세. 그러나 재산세는 양다리 걸쳤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 것 중에서 특히 주택을 공부해야 되겠죠. 주택은 각각의 고지서. 그러니까 주택이 관할구역 안에 여러 채가 있다 그러면 물건별로 여러 장의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해서 개강 때는 이걸 배우는 게 아닌데 여러분은 어차피 다 배워두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법에서는 11월, 12월 거도 기초과정이 아니라 중요한 과정도 같이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한 번 듣고 다음에 또 듣는 것이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얘기죠. 해서 다른 건 물세다. 그러나 재산세만큼은 인세도 있고 물세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1번, 12번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첫째, 소액징수 면제라고 나와 있죠.
소액 징수면제다. 요건 해석만 잘하면 돼요. 소액 액수가 적으면 징수를 면제,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징수할 세금이 적으면은 징수를 포기하겠다. 요걸 원래는 징수를 포기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좋은 말을 쓰기 위해서, 순화하기 위해서 면제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법 중에 잔인한 법이 세법인데 세법조차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포기하겠느냐? 요건 딱 한 가지 이유만 알면 돼요. 우리가 세법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악착같이 걷는 것. 그러니까 조세다 그러면 많이 걷어요, 조금 걷어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걷으려고 그래요, 적게 걷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이 걷으려고 그래요. 그럼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데도 오죽하면 면제를 시켜주느냐? 포기하느냐? 요건 딱 한 가지예요. 적자를 안 보겠다는 얘기죠. 이걸 걷어서 적자를 보겠다. 그럴 때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세금의 액수, 징수세액보다 징수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더 크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이럴 때만 면제를 해주는 게 소액 징수면제입니다. 요거는 고지서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다 그랬으면은 한 장당 고지서를 인쇄하고 발급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2,000원이 들어간대요. 그럼 2,000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걷어야 될 세금이 1,9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들여서 1,900원을 징수하면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만 포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액 징수 면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고지서로 재산세 징수액이 2,000원 미만이면 2,000원 미만, 여기 또 나왔죠? 세법에서 미만, 초과, 이상, 이하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럼 미만이다 그러면 포함이 안 되죠. 따라서 얼마까지는 그렇죠. 1999원까지 1990원까지는 우리가 징수를 포기한다. 왜? 2,000원 들어가는데 비용이 2,000원, 징수할 세금이 2,000원보다 적으면은 징수해봐야 적자뿐이 안 되니까 해서 2,000원 미만인 세금은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징수를 면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2,000원 미만이 됩니다. 그럼 미만, 초과 여기에는 그 금액이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딱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죠. 그러면 2,000원이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뭐예요? 2,000원 거두면 한 장당 2,000원 들어가니까 어떻게? 2,000원 들여서 2,000원 징수했으니까 요건 징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이 조금 세금이 조세가 잔인하다고 하는 게 우리끼리 평상시에는 내가 이 친구한테 받을 돈이 2,000원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가기 위해서 차비 왕복이 2,000원 들어요. 그럼 왕복 차비가 2,000원 들어가서 2,000원을 받으면 땡땡이 되겠죠. 그럼 사회에서는 2,000원 내가 2,000원 들여서 2,000원 받을 바에는 친구끼리니까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세법은 다릅니다. 2,000원 들어가더라도 2,000원 들여서 2,000원은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좀 무서운 말이죠. 이게 그 유명한 전설 속의 본전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해서 소액징수 면제에서 본전치기가 시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2,000원